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들께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을 함께 참여하셔서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갖겠습니다.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롯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연사들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라 사랑을 고취하시고 애국가도 열창하시고 다른 애국자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의 큰 축제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행사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 한국과 한국교회의 참담한 종말, 미 뉴욕타임스 보도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초경에, 이것은 밤에 야경을 쓸 때 첫 번째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곧 닥칠 이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로 지금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국난을 당해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제가 TV 조선에 있는 방송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평화협정 체결 시에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철수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건지 이 박상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국과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장. 한 기자가 남북 평화협정과 관련한 질문을 던집니다. If there is a peace treaty that's reached, do U.S. troops need to stay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That part of the issues that we'll be discussing in the negotiations with our allies first, and of course with North Korea. 하지만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설이 불거질 때마다 한미 관계는 견고하다면서 우려를 일축해온 상황. 매티스 장관도 사안이 민감하다는 걸 의식했는지 그 문제는 외교관들이 관장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And not try to make preconditions or presumptions about how it's going to go.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한미군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5월 3일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이겁니다. 제목이 Trump orders Pentagon to consider reducing U.S. forces in South Korea. 트럼프가 국방부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고 명령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그런 글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다시 옮겨놨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먼저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그리고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들 중 하나이다. 4월 27일에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이건 잘 하질 않았습니다. 동맹국 간에도요. 그런데 북한과 이게 협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을 합니까? 여기 지금 이 국방장관이 만약에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완전히 해임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 한 다음에도 해임을 안 시켰으니까. 이 공중 앞에서 한 얘기 아까 여러분이 보셨죠?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를 해요. 이게 어떻게 미국의 국방장관 입에서 쑥 튀어나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아주 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인용합니다. 지금은 과정을 밟아가야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해서 전제 조건을 달거나 추정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수도승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말을 아끼고 또 말을 아주 진중하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미국의 이 아주 상층부에서 정치 상층권에서 지금 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주한미군 감축은 핵무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할 때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 네. 이후에 이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김정은과 회담할 때 협상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개의 한국 사이에 맺을 평화협정은 지금 정전 협정으로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그러죠. 종전선언하고 두 개의 한국,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맺을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하면 사람들이 괜히 평화가 올 것 같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평화협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평화협정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28,500명의 군인들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평화협정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그 필요성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감축이 되고 미군이 혹은 철수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우리는 절대 한사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문재인 세력이 지금 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 총영사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한국의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 총동원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해외 교민들에게 평화협정 맺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다고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평화협정은 여기 지금 뉴욕타임스에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총영사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가 온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선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매국노들. 이 주한미군이 감축을 계속해 온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7만에서 5만으로 감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7사단, 2사단 다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7사단만 나가고 2사단은 남았는데 카터 대통령 때는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를 아주 심각하게 논의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조야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이 카터가 물러났죠.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좌파 대통령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된가 하면 럼스펠드 그다음에 그때 국방장관이었는데 이라크의 전쟁이 있으니까 이라크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주한미군 10,000명을 차출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숫자가 또 한 4만 명으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6월에 당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김희상 국방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에게 주한미군 37,5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뭐 그 사이사이에도 뭐 500명, 1,000명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굵직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7,500명 중에서 12,500명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되죠? 25,000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 빠졌습니다만은 네, 계속 지금 이 주한미군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휴전선 거기에 근방에 있던 군인들을 다 후방으로 옮겼죠. 네.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파장을 우려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한동안 극비에 붙였습니다. 국내외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이어졌지만 심지어 미국, 한국까지 정부가 다 한동안 전혀 사실은 무근이라고 거짓말을 계속 해댔습니다. 물론 이게 전략적인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돈 떼먹는 그런 거짓말 그거는 좀 다르지만 네. 이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항상 100%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제게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트럼프도 노벨상 타려고 이북한테 딜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우리 보수 논평가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 이 조갑재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아주 미군 철수할 걸 가정하고 요새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아니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입구, 아주 그냥 현관까지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지금 종북 좌파, 친북 좌파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에 우리의 그냥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미군 철수하려면 해! 우리가 핵무기 만들 거야! 그렇게 우리가 통일되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만큼 돈도 있고 그만큼 과학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남남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주 그냥 한쪽에서는 보수를 완전히 불태워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지금도 벼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이 김정은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아주 그냥 빌빌 길고 이게 지금 문재인 세력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원자 폭탄을 만들겠다고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참 아주 딜레마입니다. 이 조갑재 대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거 노벨상 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대통령 당선될 때보다 더 환해졌더라고 말이죠. 아주 저런 사람은 허영에 들뜬 사람이라고. 칭찬 좋아하는 사람은 허영에 들뜬 굉장히 아주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편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노벨상 타려고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특별히 제목에 그렇게 넣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심층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주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니까 모든 게 돈 계산으로 보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 8억 불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 16억 불을 다 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청년 한 명이 전 대통령이 연설하고 그러는데 질문하고 그러는데 손을 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이, 이 남한이 뭐 그냥 아무런 우리가 어떤 미국이 와서 주둔하는데, 미군 주둔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비용 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8억 불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남한에서 왔어? 물어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아닙니다. 난 텍사스 뭐 어딘가? 네. 텍사스 어느 도시예요. 난 거기서 왔습니다. 제아정이 확 웃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이렇습니다. That's peanut. 그 아무것도 아니야. 8억 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미군 주둔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That's peanut.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게 계속 걸리는 겁니다. 유지비용. 네. 이번 유지비용 다 8억 불이 아니라 16억 불 다 받아내려고 지금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건 많이 아닙니다. 뭐, 노벨상 받으려고 그런다. 무슨 16억 불 다 받으려고 그런다. 왜 이렇게 한 가지로만 단선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 식으로 좀 보라고 하는 거죠. 왜? 미국 사람들이 좀 다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트럼프의 마음속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거 뭐 괜히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지나고서 그 다음엔 뭐 잊혀진 그런 뭐 가요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십 년간의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이 핵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거기 뭐 거의 그냥 70년을 한국에 53년부터 치면 어떨까요? 47에 18이면은 와, 65년이 됐네요. 네. 주한미군 주둔한 지가. 근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핵으로 그렇게 그 세계를 위협하는 그걸 방지를 못하지 않았냐. 주한미군이 거기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인 주둔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이것은 남한뿐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채, 빚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정은하고 만나서 회담하고 그럴 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요새 한국의 보수 논평가들이 그냥 아주 그 길을 세우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규재 씨 같은 분은 벌써 몇 달 됐죠. 트럼프 장사꾼이야. 트럼프 배신해. 그렇게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누구보다 강력하게 아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우상숭배자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뭘 하든지 뭐 괜찮고 거짓말해도 좋고 그렇게까지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를 잘 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은 돈이 많아졌으니까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 더 많이 부담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8억 불 더 주고라도 주한미군 놔두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반미하는 애들이 말이죠. 반미 감정 일으키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그거 8억 불 주고 800억, 8천억을 받는다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2016년 대선 기간에 한 말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들 자신의 핵 무기를 획득해야 한다? 아주 눈알이 탁 튀어나올 정도죠. 일본 보고 핵무장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국 너희들도 핵무장해. 우리 핵우산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돈 가지고 다 알아서 쓰면서 다 그렇게 부담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번에 미국 회담에서 어떤 이 분위기가 어떨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2016년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앉아서 미사일이, 그러니까 북한에 쏘는 그 미사일이 올라가는 거 바라보고만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오. 이렇게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조언자들, 맥메스터, 그런 그 안보보좌관, 이런 분들에게 주둔군이 왜 필요하냐 계속 질문했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주 긴장이 높았지 않습니까? 계속 미사일 쏘고 야단하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남한의 군속들, 군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 다 철수시키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켈리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면 북폭을 곧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북한에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미국 지금 국방부는 제한적 군사 공격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라는 트럼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미적거렸는데, 트럼프가 전에는 이 군사 공격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재촉한 겁니다. 전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그냥 계속 미적거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빨리 트럼프가 무장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가 됐어요. 또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 관리들은 미군의 크기, 미군의 배치를 재고해야 하는 일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감축하고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아주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열정,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합니까?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염려가 될 정도로 왜 저렇게 김정은을 못 만나서 저렇게 야단인가?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아주 명분 쌓기를 하는 건가? 근데 열정이 대단해요.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반대하는 당에서도 트럼프 잘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트럼프를 아주 띄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계속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개의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70년간의 군사적인 분쟁의 종식에 대한, 그러니까 정전 협정하는 거. 그 전망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양보, 김정은이 이제 양보할 거 아니에요? ICBM 우리 더 이상 실험 안 할게. 우리 핵실험장 그거 다 파괴해 버릴게.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에게 자꾸만 당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꾸만 받으니까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그렇게 선사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뿐이 아니죠. 빅터 차, 왼쪽에 아래에 보이는 사진에 있는 분은, 주한 미대사로 올 뻔하다가 낙마한 분인데, 조지타운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기반을 기쁘게 하고 공화당 내에 아주 아메리카 퍼스트하는 아이솔레이셔니스트, 고립주의,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트럼프 아주 그냥 머리에 가득 찬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을 부자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미국의 빚을 줄일까? 이게 아주 가득 차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꽉꽉 짜는 겁니다. 아주 지금. 그리고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트럼프에게 전표를 줄지 모른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 선사할 수 있는,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좀 주한미군 감축할게. 더 나가면 철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커다란 축소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끝나죠, 한미동맹.
이거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은 왼쪽에 문정인 씨가 있습니다. 아이, 그 산업계곡에다 코브라 밑에다 저렇게 사진을 달아놨습니까? 제가 전에 문정인, 정세현 독사의 후손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 동영상을 게시를 했는데, 안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주 독사의 후손들,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또 욕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이름을 제가 독사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저분 제가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공인이니까 비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도 돼요. 문정인 특보가 기고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전문지입니다. Foreign Affairs. 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가?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썼네요.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라 간의 관계도 그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에서. 그러면은 상대방이 싫어할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아주 생명선인데 그거를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끊을 수 있는, 아주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싫어서 그냥 떠나버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쪽이 갑인데 우린 을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래 그럼 우리 떠나지. 미국이 우리보다 GDP가 9배, 1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우리도 군사의 그 힘, 군사력에 있어서 9배가 더 큰 거로 봅니다, 전문가들이요. 미군 1개 사단이면 우리 한국 9개 사단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 주한미군을 이렇게 홀대하고 이런 말 하는 이 사람. 자, 그럼 평화협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연말까지 평화협정 하겠다고. 아주 지금 그 청와대 뭐 이런데 남북 연방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 내걸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보수 우파에 아주 터프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청와대에 있는 저 운동권, 저 주사파는 빨갱이죠. 파랭이가 아닙니다. 주사파 파랭이는 없습니다.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정권 또 바뀌어? 나 저 죽어도 좋아. 지금 내 배째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수 우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마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터프한, 와일드한, 아주 사나운, 아주 강력한, 거기보다 더 강한, 목숨 내놓고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회주의적인 보수, 부패한 보수,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살아있는 보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보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이순신처럼 수백 대 명량해전에 지금 나가면서도 12척이 내게 있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순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 맺자고 이들이 얼마나 여우짓하고 있습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겐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국민들을 거스르죠.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친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들 비위를 벗겨놓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망하고 있는 소리가
푹푹 마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77%의 지지를 받습니까? 한국에서. 미친 짓 아닙니까? 어디까지 바닥까지 떨어질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6.4 지방선거, 저는 아주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87%인가 뭐, 게다가 뭐, 그 10% 차이로 그 김정은이가 또 호감을 받아요.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북풍 바람을 불어놨으니 지방선거 아주 쓰나미가 있을 것이 뭐 거의 확실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수파 가운데 지금 지방선거 나가면 문재인 그 둘러리 선다, 문재인 이중대 된다고 해서 그 선거 나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뒷발 확확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재인 세력에게 일방통행 프리웨이하는 거 알지 못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 문재인하고 싸워야지. 열심히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열심히 나가서 그 배 골아가면서도 그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나가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앵벌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돕지는 못할 망정에. 제가 댓글로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특별히 그 대한애국당 사람들 그 거리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눈물 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한테 들으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좀 들으라고. 제가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태극기 나가서 그 춥고 그 덥고 목마르고 배고픔한 가운데 태극기 들고 나가서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 태극기 국민들 저주를 해요. 그 태극기를 가짜 태극기라고 그래요. 나라 살리겠다고 그냥 모든 걸 다 놔두고 지금 오는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보십시오. 이제 문재인 세력이 여론 조작도 하고 선전선동도 하고 괴벨수처럼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문정인 다시 나왔는데 이런 말을 했죠. 미국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 그러면 주한미군 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돌아다녀요. 이거 특보 띄어야지 말이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엔 나 특보로 한 얘기가 아닌데 난 교수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어. 참 교활하기 짝이 없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보라고 지금 저기 미국에서 다 알고 있고 세계에서 다 알고 있고, 제가 뉴욕타임스 이런 데 보면 이 아주 문재인에 가까운 멘토고 특보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이 사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신이 교수로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선전선동 흑색선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협정 맺으면 어떻게 되죠? 주한미군 축소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한국군도 규모 축소하고 기강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육사에서도 1학년생들이 그냥 어디 무단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그거 얼마나 그냥 잡아야 되는데 뺑뺑이 몇 번 시킨 다음에 그냥 들여보내. 탁현민이 이번에 그 육사 거기 갔더니 육사 교장인가 새로 들어왔는데 좌파죠. 네, 중장인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설명하고 말이죠. 상급생들, 하급생들이 듣질 않아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국과 미국군이 지금 함께 합동훈련하고 있습니다. 미군들 기율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미국 사회가 이 군인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위해주고 하는 줄 압니까? 한국 사회 진짜 아주 근본부터 또 고쳐야 됩니다. 군인 존중하지 않는 사회 망합니다. 평화협정 맺으면 유엔 사령부는 자동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사령부도 해체가 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됩니다. 그럼 미군들이 내가 작전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하겠습니까? 9배나 전력이 강한데 9배나 전력이 약한 군대 지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순종 잘하면서 하겠습니까? 정보는 다 미군에서 와야 되는데 전략자산, 핵 전략자산들은 다 미국에서 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주국방 하려면 이 젊은이들아, 당신들은 10년 동안 가서 북한처럼 10년 동안 가서 군대 생활해야 돼. 한국에서는 5배, 10배 국방 예산 늘려야 돼. 할까고 돼 있어. 안 되는데 왜 자주국방 한다고 그래. 미국도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한국과 여기에 지금 동맹을 맺고 일본과 동맹 맺고 나토와 동맹 맺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알고 있다고 자주국방을 얘기해. 그러면 핵무장 하자고 그래야지. 평화협정 맺으면 반미 시위가 격화될 겁니다.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포린 폴리시에 나온 사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찬성한다고 시위가 격화될 겁니다. 왼쪽에는 옛날 거지만 엄마 아빠 광우병 쇠고기가 얼마나 저들이 선전선동했습니까? 저런 애들 지금 미국에서 온 소고기 안 먹겠어요? 나쁜 놈들이죠. 문재인 세력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남북연방제입니다. 남북연방제하면 반드시 조가 통일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 팀이지만 남한은 갈등하고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팀이 갈등하고 갈라진 그쪽을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가 말을 참 잘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야윈 늑대 같지만 용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지금 가서 하는 거 보십시오. 벌벌 기는 거 보세요. 문재인부터 비롯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저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의 이 스피릿, 정신과 기강이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습니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미국 조야에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하겠지만 국회나 다 찬성을 해줄 겁니다. 저 반미하고 저렇게 하는 거 떠나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나 미국에서 떠나겠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이 이제 계속 이 좌파 정부 이런 데서 계속 보십시오. 지금 그 사드 해놓은 거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지금 거기에 사드 들어가는데 미군들 그 검문 다 차량 검문하고 못 들어가게 막고 아휴 이런 정부. 이거 미국에서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한다, 주한미군 감축한다 이런 얘기해서 아마 이 그 문 정부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하는 건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영우 같은 전에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외교 그 자문 그분이 그런 얘기하죠. 북한과 남한과 그리고 이 미국 셋 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여기에 지금 아주 서로 굉장히 근접해 있다. 지금이 정말 예의 주셔야 된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선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전쟁 억지력이 상실되고 패닉이 옵니다. 주한미군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 먼저는 전쟁 억제를 위해 있는 겁니다. 전쟁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주한미군 놔둬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있어야 전쟁 억제력이 있고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외국 자본들이 볼 때 한국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도 좋다. 전쟁 억제력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겁한 남한 사회가 패닉에 안 빠지겠습니까? 국제 자본이 아주 급속하게 유출해버립니다.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3시간도 안 걸립니다. 금융이 망가지는 게, 붕괴하는 게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근데 3시간도 너무 많아요. 1시간이면 됩니다. 대사, 미국의 공사 또
베트남의 대사 이런 거 다 여기만 문의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국 자본 붕괴하는 거. 확 그냥 일시에 붕괴해버립니다. 전에 IMF 보십시오. 금융위기 오고 경제 침체 오게 되고 그때 정신 차리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기회가 왔다. 미군 없으니까 마음대로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 다음에 평화조약 파기해버리죠. 그 본래 뭐 지키려고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 파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빈 깡통들이에요.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가지고 독일에게 아주 굉장히 배상금을 많이 물려놓고 그리고 딱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끝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년도 안 걸렸습니다. 히틀러가 이 조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 전에 1938년에 저기 지금 그 챔버레인 영국 당시 수상입니다. 처칠 전의 수상입니다. 그때 히틀러하고 가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민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종이 하나 들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 시대의 평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년 후에 히틀러가 깨버렸습니다. 폴란드 침공하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다 전쟁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이 사임하고 처칠이 등장하고 처칠이 등장했기 때문에 처칠 보고 전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칠이 등장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죠. 싸우자고 말이죠. 독려하고 유명한 연설을 하죠. 만약 독일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 이 땅을 사수할 것입니다. 비치에서도 싸우고 먼저 바다에서 싸우고 공중에서 싸우고 비치에서 싸우고 그 다음 우리 도시를 저들이 들으면 도시 곳곳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그렇게 이 영국 백성들을 그렇게 격려했습니까? 승리했죠.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 이거 독일이 2년 만에 깨버렸습니다. 한쪽이 흑심 품고 있으면 깨집니다. 1941년 일소 불가침 조약 소련이 1945년에 깨버렸습니다. 1973년에 파리협정 맺고 베트남이 그때 평화협정 가운데 들어갔지만 2년 만에 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가 온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역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 총영사들 다니면서 계속 그들하고 들 다니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맺으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온다고. 박휘락 박사 같은 아주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화조약 안 맺는 게 낫다.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평화조약 안 맺는 게 낫다. 평화조약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서 이 평화조약 주한미군 철수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적화 통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평화협정은 적화 통일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지금 광화문의 찬란한 저런 문명의 모습을 보시지만 참담하게 끝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계에 아주 유례없는 교회 성장을 자랑했지만 참담하게 끝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의 종말을 얘기하느냐. 교회사가 말을 합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1907년 대붕 있고 난 3년 후에 한일 합방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저 북쪽의 기독교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나라가 부서지면 교회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저는 이렇게 방송 하나 끝나고 나면 뭐 거의 예외 없이 제가 해변가 산책로 가서 한 4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처음에는 뭐 기도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아주 깊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때 물쏟듯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 집중된 기도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께 막 올려주는 그 기도.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입니다.
각 길머리에서 줄여서 혼미한,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희미해진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고요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저를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더럽습니다. 성경이 더러우면 너무 많이 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해외에 있기 때문에, 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밴쿠버에 저기 그 시내 300~400만 불 그 이상짜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같은 아주 훌륭한 궁궐 같은 곳에 살면서 난 괜찮아. 나라 잃어버리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 사람처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바로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재앙을 그쳐주십시오.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게 에스더 4장에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왜 왔어?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냔 말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에스더가 왔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가 왔느냐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 자리에 나가는 이런 경험이 우리 애국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5월 19일 날 열리게 됩니다. 여긴 지금 서울역에서 매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 태극기 모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밴쿠버에서 이번에 1년 2개월 만에 부활시켜서 태극기 대회를 합니다.
밴쿠버에 계신 우리 애국 동포들 그리고 밴쿠버에 잠시 와서 방문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5월 19일에 만납시다. 여기에서 만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또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들고 또한 우리 캐나다도 한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캐나다기를 휘둘리면서 우리가 함께 놀라운 대회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보수우파 교회가 나라를 살립니다. 작을지라도 그들은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외칩니다. 성내동에 있는 신소골 목사님의 우리 교회, 그리고 문정동에 있는 오인용 목사님의 제네바 개혁교회, 그리고 운정 신도시에 있는 이충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에벤에셀 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분 근처에 살고 계시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나라 살리는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난 멀어서 두 번, 세 번 차 타고 가는 거, 스카이 트레인 그 버스 타고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왜 이 김 목사가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많습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살려야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도 국제정세나 국내정세 같은 걸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방송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려야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만큼 우리가 왔는데 여기서 왜 주저하십니까?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나라를 살리는 교회 설교를 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박해를 받으십시오. 나라가 살아야 여러분의 개인 교회가 삽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에 지금 밴쿠버나 이런 미국 이런 지역에서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전혀 정치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좌파의 그 무서움, 좌파 정부가 그 좌파의 그 죄들을 확산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세금 폭탄 맞고 무슨 그런 피해 받을까봐 저거 하지만 밴쿠버나 뉴욕이나 LA나 런던이나 파리나 이태리 로마나 이런 데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들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들 한 교회 챙기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야 해외교회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나라를 살리는 복음주의 보수우파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탤런트와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특별히 보수우파 이 성도들, 시민들,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함께해서 이 말씀을 같이 전해 주십시오. 댓글 성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 페이팔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밑에 정보를 통해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맨 아래 보시면 후원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뱅크를 통해서 쉽게 이체해서 저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Let's fight together. 함께 싸웁시다. Let's win together. 함께 승리합시다. 험프리스 기지 앞에서 제가 한 달 전에 거기에 오신 애국자들 제가 선창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매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설교가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함께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참조하셔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국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